이번 사연은 누명 씌우고 괴롭히고 사돈 욕까지 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사연인데요. 못된 것들끼리 참 가관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이혼녀입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과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 나이 20대 후반이면 노처녀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었네요. 그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라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 보고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어서 제가 의지할 곳은 남편과 아이들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마음보가 곱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좋은 사람인 척 행동을 하지만 집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예요. 시아버지는 좀 이기적인 면이 있기는 했지만 핏줄이라면 끔찍하게 여기셨던 분이었어요.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을 낳아준 며느리라고 저를 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시어머니는 더더욱 못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하녀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머슴 부려먹듯이 부려먹었어요. 손주들이 늦잠 자는 꼴도 못 보고 낮잠 자고 있는 손주들을 깨워 부려먹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왜 할머니를 싫어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이니까 라는 논리로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잘하길 바라는 남편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 엄마와 말다툼도 많이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본인이 자기 엄마와 싸우는 것은 괜찮아도 자기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반발하는 것에는 엄청 민감합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는데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시누에게 제 흉을 엄청 받습니다. 제 흉을 보는 방식도 너무 야비한 방식이었어요.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힘들고 귀찮다고 안 가신다 해놓고는 당신 아들과 딸에게 전화해서 저희에게 따돌림 당했다고 합니다. 외식을 하자고 해도 시어머니는 싫다 하시고 저희 시동생과 시누에게는 저희가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식입니다. 시동생과 시누가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되어 가끔 저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럴 거면 너희들이 어머니 모셔라 하며 집안을 한번 뒤집고 나니 그 후로는 시동생과 시누가 저에게 뭐라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실 마음은 없지만 제가 잘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해서 둘째를 낳아 어느 정도 키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저도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사용한 그릇들이 싱크대 설거지통에 들어있고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치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도 시어머니는 아이들 끼니를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아이가 오히려 할머니 식사를 차려드렸죠. 이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이 집안일을 어느 정도는 하더군요.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가끔 해주는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애가 탔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 집안일 시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뭐라 하셨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온 줄 알았나 봅니다. 저희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라서 집을 해주셨어요. 여동생은 저희 집 근처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저는 제 동생과 가끔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 여동생을 만나고 오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면 좀 많이 해서 여동생에게 좀 가져가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러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둑년이랍니다. 예전에 쌀 퍼다가 친정으로 빼돌리는 며느리들이 많았는데 제가 딱 그 짝이랍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집안을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여동생에게 주었다고 누명을 씌우더군요. 제 동생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집 제사 음식을 가져다 먹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시하는 발언인지 시어머니는 저희 딸에게 너는 시집가면 집에 절대 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친정에 뭐 가지고 오는 것은 도둑질이랍니다.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정에 뭘 사오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랍니다. 그런 도둑년은 세상에서 씨를 말려야 한다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란 사람이 나서서 자기 엄마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곤 했죠. 아이들 보고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친정 식구들이 속상해할까 해서 이혼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친정 흉을 봤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외가를 좋아합니다. 매일 보기만 하면 부려먹으려고 하고 괴롭히기만 하는 친할머니보다는 가끔 보는 분들이지만 만나면 정을 느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사춘기 때도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친정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못 키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저는 더 입을 다물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도발적인 말에 익숙해져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평화로워 보이니 시어머니는 그게 또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도발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더군요. 친정 부모님부터 제 여동생까지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흉을 받습니다. 보다 못해 저희 큰아이가 시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왜 사람들 욕만 하고 살아?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남편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저를 비롯해 저희 아이들까지 희생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내가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참고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들도 함께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큰아이는 학생이라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둘째는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째에게 어린애가 혼자 어떻게 사냐 하면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둘째는 보살핌? 할머니가 우리 보살폈어? 부려먹기만 했지. 이러더군요. 남편이 둘째를 혼내려고 했지만 둘째는 남편을 밀쳐버리고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덩치가 큰 둘째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더군요. 둘째는 저에게 계속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큰아이도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면 나가서 살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이혼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삶이었지만 저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적응되어 있는 생활에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나 봅니다.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것은 잠시일 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변화를 막연히 두려워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둘째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그전처럼 못살게 굴지 않더군요. 시아버지 제삿날 시동생과 신우가 있을 때 저는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는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 큰아이가 우리 생각해서 이혼해야죠. 지금까지 할머니가 엄마 무시하고 우리도 무시했잖아요. 이렇게 말했고 남편이 또 큰아이를 혼내려고 했지만
둘째가 누나 손끝 하나 건드리면 아빠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신우는 아무 말도 없더니 신우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고 묻길래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사람 같지 않은데 누구 하나 시어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오늘 당장 자기 집에 가서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받고 할머니와 아빠에게 위자료 받아낸 다음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이는 바로 짐을 싸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게 라는 말까지 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3남매가 결정할 일이고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날 저는 짐을 싸서 둘째가 사는 집에서 지내며 남편과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증언 때문에 재산 분할은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남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판결 후 몇 달 지나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저와 이혼 과정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자기가 이혼당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할 때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큰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저희 아이는 할머니 얘기를 듣는 중에 미친년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큼 아이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게 자랐으니까요. 지금은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갑습니다. 제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셋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작 이혼하지 못한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며 살려고 합니다. 답답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